자, 104페이지 첫 번째 나온 거는 용해도 그래프잖아. 자, 요 세로선 Y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용해도를 나타냈어. 우리 가루의 종류에 따라, 용질의 종류에 따라 물 100g에 녹는 정도가 각각 다르대. 똑같이 물 100에 20도씨라도 질산칼륨은 많이 녹아 들어가 있고 염화나트륨은 조금밖에 녹지 않는데 각각의 얘네들이 녹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 용해도라고 하는데 똑같이 물 100에 같은 온도에 얼만큼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 용질의 질량수만 숫자로 표현한 것이 용해도예요. 예를 들어서 자, 질산칼륨이 자, 어디 하냐면 104페이지의 첫 번째 불포화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드는 방법, 그 그래프 얘기하는 거예요. 질산칼륨이 용해도가 110이라는 숫자만 띡 줬어.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용해도라는 건 용질의 그람수만 표현한 거라며 물 100g에 질산칼륨이 110이 녹아서 얘네가 합쳐지면 수용액의 경우는 210g이 될 거야. 요거를 다 숨겨서 요 숫자만 나타내서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 최소한 필요한 자료만 주는 거야. 자, 해서 물 20도씨에 물 100g에 용질이 110 녹아서 최대한 포화가 되는 상태, 결정이 석출되는 온도를 우리는 이렇게 딱 표시를 했어.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60도씨네. 60도씨에 110g이 최대한 녹았다. 자, 그리고 20도씨에는 용해도가 얼마라고 나타났냐면 31.6이래. 자, 그래서 요 중간에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그냥 두 개만 갖고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자, 일단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는 그래프는 고체에 해당되는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60도씨에는 질산칼륨이 물 100에 110 녹아 있고 20도씨의 질산칼륨 용해도는 31.6이라고 했어. 물 100g에. 그래서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물 100g에 60도씨 포화수용액 을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석출되는 양이 얼마냐? 석출량 구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자, 일단 물에 100이면 용해도 100이면 요거 우리가 물이 100이면 요 용해도의 기준에 해당되는 딱 숫자니까 그냥 용질만 계산해주면 돼. 자, 그래서 현재 녹아있는 양을 찾아줘야 된단 말이지. 자, 60도씨 물 100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은 얼마라고 했어? 얼마? 이하나. 60도씨의 용해도 얼마야? 그치? 60도씨의 질산칼륨은 물 100에 110이 최대한 녹을 수 있다라고 저기에 써 있어. 자, 물 100g에. 자, 이때 포화 수용액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물 100에 110을 넣어서 총 210의 질산칼륨 포화 수용액이 되었다는 얘기지. 포화 수용액이라는 건 내가 질산칼륨 몇 그램 넣었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포화가 되려면 물 100에 110g의 용질이 필요하다고 여기 그래프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 자, 근데 얘를 갖다가 20도씨까지 냉각을 시킨대. 그러면 현재 녹아있는 양에서 20도씨에 녹을 수 있는 양의 차이를 빼면 녹지 못하고 삐져나온 애가 나온단 말이야. 자, 901호에 110명이 앉아있단 말이야. 근데 자, 얘네들을 갖다가 내가 의자를 막 뺐어. 의자를 막 빼고 자리를 정돈해서 31.6명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자, 그러면 현재 있는 인원에서 남은 인원 빼면 앉지 못하고 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애들이 나온단 말이지. 0.6명은
잘라야지 뭐. 자, 비유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110에서 31.6 빼면 얼마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석출량이란 말이지. 자, 계산하면 얼마니? 쉬워요. 계산해봐, 빨리. 쉬워요. 계산하면 78.4래. 쉬워서 계산이 못했어요. 이게 석출량이야. 자, 요 포화 수용액을 20도씨까지 냉각했다 요 말 대신 물 100에 질산 칼륨을 110g 넣었다. 포화 상태로 만들었다. 20도씨까지 냉각했을 때 석출되는 말이 석출량이 얼마냐라고 질문한다. 요거는 같은 말이거든. 응? 자, 다시 물 100에 60도씨 질산칼륨 포화 상태를 만들려면 질산칼륨의 용질이 110g이 용매, 물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이래. 자, 20도씨에는 용해도가 얼마냐면 31.6. 이거 물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이다. 그래서 현재 녹아있는 양에서 녹은 양만큼 빼면 석출량 나온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를 살짝 바꿀 수가 있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물 50g의 포화 수용액을 만들었대. 60도씨. 그러면 얘네가 20도씨로 낮췄을 때 석출량은 얼마겠느냐? 자, 그럼 일단 현재 남아있는 들어가 있는 애들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용해도라는 건 물 100을 기준으로 다 표를 정한 거란 말이지. 그래서 100에 110이면 50에는 얼만큼 녹아 들어가 있어? 물 50에는 얼만큼 녹아 들어가 있어? 얼마야? 이하나. 너도 힘들구나. 자, 100에 110이면 50에는 얼마? 55g이지, 그치? 현재 있는 양이 55g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20도씨는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100에 31.6이라니까 이것도 50으로 계산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 얼마니? 15.8. 그러면 현재 녹아있는 양에서 녹을 수 있는 양만큼 빼주면 석출량 나온다. 자, 일단 요거는 정확하게 알아야지. 물이 용매가 100이라면 60도씨에서 20도씨까지 냉각을 시키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요 녹을 수 있는 요 선만큼 석출되는 거야. 물이 100이라면 그냥 110에서 31.6 빼주면 되고, 물이 50이면 여기 빼준 값에서 절반으로 나눠주면 돼. 물을 50으로 해서 이렇게 빼줘도 되고, 그냥 110에서 31.6 나온 숫자를 그냥 절반으로 해도 돼. 100에 이만큼이니까 절반은 얼마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자, 높이 차이만큼 석출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 105페이지에 용매의 질량이 100이 아닌 포화 용액을 냉각시킬 때. 자, 요거 2번 보세요. 용매가 100이 아닐 때 한 번 더 계산해 줘야 된다라고 했지? 자, 60도씨에 질산칼륨 포화 수용액을 질산칼륨 포화 수용액. 아이고. 자, 105g을 몇 도씨? 40도씨까지 냉각시킬 때 석출량이 얼마겠니? 라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에서 지금 105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찾아주셔야 돼요. 자, 40도씨 용해도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40도씨의 용해도가 얼마냐면 63.9. 이 105가 포화라는 거잖아. 포화라는 건데, 포화라고 하면 여기 어디에 선에 놓여졌다는 얘기지. 수용액이 105g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얘는 물 100에 110이 녹아서 수용액의 양이 총 210이 된다는 거야. 자, 용질만 표현한 걸 우리는 용해도라고 한다고 했어. 자, 물을 용매라고 하고 얘네가 섞이면 완전히 녹으면 우린 얘네들을 포화수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양을 한번 볼게. 물 100에 질산칼륨이 110이 녹으면 총량이 21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요, 물 100에 최대로 녹을 수 있어. 그러면 얘네가 163.9g이 되겠죠. 자, 20도씨는 뺄게요. 자, 근데 요 105라는 숫자하고 쟤네들하고 봐봐. 매치되는 애가 있어, 없어? 60도씨 보니까 60도씨에 105g이래. 요거하고 봐봐. 어때? 양의 차이가. 두 배지. 딱 두 배지. 그러면 절반으로 쪼개봐. 아, 수용액의 양의 비율이 용매, 용질의 비율이 똑같은 거니까 여기 양이 절반이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해서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40도씨 냉각했을 때 우리가 석출량이 얼마니? 40도씨에는 물 100에 63.9야. 물 50이면 요것의 절반이겠죠? 63.9의 절반이면 얼마니? 빨리 계산해줘. 얼마? 36점? 31.95? 응, 95래. 31.95.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현재 녹아있는 양에서 녹을 수 있는 양만큼 빼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석출량 나오죠. 자, 그래서 23.05가 석출량이래요. 맞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요거 구하는 방법 중에 물 100의 질산칼륨이 63.9 50g에는 이것의 절반이 녹아있겠구나를 요걸 통해서 다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볼까요? 어디 보냐면 108페이지에 2번, 4번, 5번 108페이지에 2번, 4번, 5번 풀어보세요. (108페이지) 2, 4, 5 이번 3번 5번이요? 2, 4, 5 2, 4, 5 2번은 쉽죠? 용재가 자니까 조용하네. 용재야? 키 크는 중이니? 응? 안용재. 안용재. 쟤 왜 저래? 너 엄마가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용재야, 2번 답 몇 번이야?
네? 2번. 어? 3번? 2번, 3번? 포화 상태 2번, B는 맞아. 3번은 틀려. 반비례 아니지. 비례하잖아. 3번하고 다 틀렸는데. 3번 말고 다 틀렸다고? 4번 A는 포화야, 불포화야, 가포화야? 불포화. 어머? 아포화. 과포화지? 이 빨간색보다 위에가 있으면 빨간색보다 위에가 있다란 얘기는 자, 얘가 빨간색이야. 세로선 그었는데 얘가 여기에가 있잖아. 요만큼이 요거 숫자가 최대한 포화 상태인데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A는 과포화, B는 포화, C는 이 빨간색 선하고 만나지도 않았어. 그럼 얘는 불포화겠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C를 냉각시키면 왼쪽으로 보내주면 빨간 선과 만나죠? 그래서 포화가 되겠죠? 2번, 4번 정답. 자, 4번. 우혁이. 4번. 맞아. 4번이야. 4번을 보면요. 비커 20도씨, 온도 먼저 적을게. 20도씨, 그리고 용매양 물 50g에 자석을 넣고 전체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180g이었다. 180g? 비커 염화나트륨을 조금씩 넣어 녹이다가 염화나트륨이 더 이상 녹지 않을 때 자석 적게를 끄고 비커 안에 전체 질량을 측정했더니 198g이었다. 자, 이때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몇이다? 어떻게 36 나왔어? 물 50에 자석 넣었더니 전체 180이래. 그러면 자석의 무게가 얼마인 거야? 4번이 어떻게 나왔어? 그 뭐냐? 응. 그 물이 응. 100g 여기로 돼 있으니까 응. 그 물이 100g이면 40도고 응. 그거랑 똑같이 거의 반수를 2배를 하면 거기서 빼가지고 여기에서 염화나트륨의 양이 어떻게 측정됐어? 50g. 염화나트륨 50g이야? 4번 문제 푼 거 맞니? 108페이지 4번. 비커 20도씨에 물 50g과 자석을 넣고 전체 질량을 측정했더니 180이래. 그럼 자석의 질량이 얼마라는 거야? 90. 90? 130이라는 거잖아. 80. 자, 잠깐만. 130. 비커하고 자석, 물만 빼면 나머지 것들이 130이래. 근데 염화나트륨을 넣고 녹이다가 더 이상 녹지 않은 상태 전체 질량을 쟀더니 198이래. 그럼 염화나트륨의 양이 녹아 있는 걸 요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아? 전후 차이를? 몇 그램 녹아 있는 거야? 몇 그램 녹아 있는 거야? 18. 그렇지. 18g이 녹아 있는 거야. 물 얼마에? 100에. 아니지. 50이니까. 50에 18g이 녹아있다라는 걸 찾았잖아. 그러면 물 100에는 얼만큼? 36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야. 용해도는 그 온도에 물 100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말하는 거니까 용해도는 36이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푸는 거 맞지? 자, 정하나, 용해도가 가장 작은 거 뭐야? 염화나트륨. 그래서 염화나트륨하고 뭐하고 섞잖아? 대체적으로 염화나트륨은 섭출되지 않아. 용해도 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용해도 차로 우리가 분리하기 좋은 두 개의 고체는 용해도 차가 큰 것과 작은 것. 두 개를 이용해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7번을 볼게요. 7번. 다음 표는 물 100g에 질산 나트륨과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5번 하란 소리 안 했는데? 그때 2번, 4번, 5번 해라 했는데 5번 좀 전에 했잖아. 염화나트륨. 자, 그랬을 때 자, 질산나트륨 100과 염화나트륨 30을 넣고 20도씨로 냉각했을 때 섭출되는 물질의 종류와 이 질량을 구하래.
자, 질산나트륨이 100이 들어가 있고 염화나트륨이 30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근데 물 100에 질산나트륨이 100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염화나트륨이 30이 들어갔잖아. 같은 공간에 같은 용매에 이렇게 들어가면 얘네가 서로 얘네끼리 용해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섞여 있더라도 얘는 자기 녹을 수 있을 만큼 녹고 얘도 자기 녹을 수 있을 만큼 녹고. 자, 그래서 요거 20도씨로 냉각지에 석출되는 양 구할 때 물이 100g이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재 녹아있는 양이 질산나트륨이 100g이야. 현재 녹아있는 양에서 자 20도씨에 녹을 수 있는 양을 빼주면 얘가 녹지 못하고 석출되는 양을 구할 수 있다. 자, 현재 인원에서 인원에 비해서 강의실이 너무 넓으네. 저기 쪽방으로 가자 해서 갔더니 책상이 5개밖에 없어. 그러면 한 명은 빠져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현재 녹아있는 양이 얼마라고 했냐면 100이라고 했어. 녹을 수 있는 양 20도씨에 얼마라고 했냐면 20도씨에는 64야. 자, 용해도가 60에는 124, 20도씨에는 168이야. 68. 그런데 현재 100밖에 없어. 24는 의미 없어요. 그냥 현재 녹아있는 양에서 20도씨의 용해도 빼주면 나머지 32가 석출량이야. 이거는 쉽지. 자, 염화나트륨은요. 20도씨 용해도가 얼마야? 현재 녹아있는 양이 염화나트륨이 30이래. 그리고 녹을 수 있는 양이 37.3이야. 계산하면 마이너스 7.3 나와. 무슨 뜻이야?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부족하다, 불포하다라는 얘기야. 자, 물 100g에 이만큼 넣었다라고 하고요. 요 문제를 변형시키는 거 60도씨에 물 50g 넣고,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바꿔볼게. 질산나트륨 50g하고 염화나트륨 10g 넣었어. 자, 얘네들을 20도씨로 냉각했을 때 석출되는 물질의 종류와 양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현재 있는 양에서 20도씨의 용해도를 찾아줘야지. 20도씨의 용해도가 질산나트륨이 얼마냐면 68이야. 이 말은 물 100에. 근데 현재 녹아있는 양의 특징은 물이 100이 아니라 50이잖아. 그러면 얘는 50에는 얼만큼 녹을 수 있는지 100을 보고 찾아줘야지. 34가 녹을 수 있겠구나. 녹아있는 양에서 녹을 수 있는 양만큼 빼주면 16g이 석출되겠다. 자, 물 50g 내가 문제를 바꿔서 낸 거야. 왜요? 문제를 내고 싶어서. 계속 100g이라고 낼 순 없잖아. 문제에서 물이 100g일 때는 문제가 됐다 쉬워. 얘네끼리만 그냥 차이 빼주면 되는데, 근데 물이 100이 아닐 경우에는 한 번 더 계산을 해줘야 돼서. 응? 대체적으로 문제가 용매가 살짝 꼰다면은 물이 100이 아니고 50이나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염화나트륨이 10g이 녹아있대. 이거는 물 50에 녹아있다는 얘기잖아. 물 50에 10g이 녹아있다는 얘기니까 일단 20도씨의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36이야. 36이라는 숫자는 무슨 소리냐면 물 100에 최대한 녹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근데 현재 물이 100이 아니라 50이라고 했으니까 20도씨에 50은 18g밖에 녹지 못하겠지. 현재 녹아있는 양에서 녹을 수 있는 양만큼 빼주면 마이너스 8. 뭐야? 불포화라는 거야. 얘만 석출되겠다. 질산나트륨 16g이 석출되겠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1차 문제는 가장 쉬운 1단계는 물 100g. 2단계는 물이 100g이 아닐 때. 3단계는 물이 몇 g인지 찾아야 할 때. 요거를 합쳐서 질산나트륨 포화 수용액 전체 질량이 100g이다. 아니면 포화 수용액이니까 물 50에 124, 62g 포함되어 있는 112g이다. 요렇게 포화 수용액을 나타내기도 해.
해서 112를 어떻게 조성했는지 용매와 용질의 양을 찾아줘야 돼. 어떻게 찾아줘야 되냐면 질산나트륨의 수용액 60도씨에 112g이다. 수용액은 용매, 용질 더한 값이잖아. 112가 어떻게 나오는지 찾아줘야 돼. 얘는 물 100에 124 녹으면 전체 양이 224잖아. 114하고 요거하고 차이점. 나 숫자 잘못했니? 110하고 112하고 114, 224하고 차이 봐봐. 딱 절반이지? 요렇게 수용액 대 수용액을 비교해서 수용액 대 수용액으로 비교해서 수용액 대 수용액으로 비교해서 용매 100에 124, 용매 50에 60 이만큼 녹아있다. 요걸 찾아줘야지. 자, 갈수록 계산하는 문제는 많이 줄어들기는 해요. 그래도 풀 줄은 알아야 되니까. 일단 우리 그래서 혼합물의 분리까지 다 했죠. 혼합물의 분리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혼합물을 우리가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건지 자, 문제 한번 보고 예제를 찾아볼게요. 자, 여러 가지 혼합물을 예제를 줄게. 얘네들을 어떻게 분리하면 좋을지 원리, 장치, 순서대로 자, 알아맞혀 볼게요. 예를 들어서 물과 에탄올이야. 자, 밀도, 용해도, 어느 점, 끓는 점 무엇을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얘 혼합물은 어떤 혼합물인지 찾아줘야지. 봐봐. 물, 액체, 에탄올, 액체. 둘 다 서로 섞이는 액체 혼합물이야. 얘들아, 서로 섞이는 액체 혼합물은 어떻게 분리하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 돼? 에탄올 수용액. 에탄올하고 물하고 섞였을 때 어떻게 분리하더라? 그치. 자, 얘네들 원리 끓는 점을 이용해서 분리하면 된다. 자, 증류 방법 기억해요? 증류. 한번 끓어서 에탄올 먼저 뽑아내고 나머지 물. 그래서 에탄올 수용액, 물과 에탄올이 섞인 요 용액을 가열하잖아? 그러면 처음에 순수한 에탄올은 몇 도씨에 끓냐면 78도씨에 끓어. 순수한 에탄올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리고 순수한 물은 몇 도씨에 끓냐면 100도씨에 이렇게 끓어. 얘가 물, 얘가 에탄올. 얘네들이 섞이잖아? 그러면 끓는 점이 성분 물질의 수만큼 78도씨보다 살짝 높은 80도씨에 한 번, 그리고 나머지 100도씨에 또 한 번. 자, 78도씨가 아니라 80도씨에 끓는 이유는 에탄올이 기화할 때 물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온도가 살짝 올라간다. 자, 그리고 나서 물은 100도씨에 끓는 점 온도대로 끓는 이유는 에탄올이 모두 기화하고 이제 물만 남았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자, 증류, 끓어서 각각 성분 물질로 분류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물과 콩기름. 그리고 물과 사염화탄소. 얘네들 원리 어떻게 분리하면 돼? 용해도, 밀도, 끓는 점, 어는 점 어떤 걸 이용해서 분리하면 돼? 얘네 둘 다 비슷해. 같은 계열이야. 원리가 똑같아. 뭐야? 밀도, 그치? 자, 장치는 분별 깔때기. 분별 깔때기 요렇게 생겨서 밑에 수도꼭지처럼 잠갔다 풀었다 할 수가 있어. 여기에다가 물과 콩기름을 넣잖아? 위에 뜨는 게 콩기름이야. 물과 사염화탄소를 넣잖아? 위에 뜨는 게 물이고 사염화탄소가 가라앉아. 해서 요거는 그냥 내가 알아두라고 사염화탄소가 섞이지 않고 밑에 가라앉는 물질이다 한번 얘기하기 위해서 쓴 거고 물과 콩기름을 넣게 되면 먼저 누가 분리되냐면 밀도가 큰 물 먼저 분리되고 나머지 콩기름만 남아서 우리가 나눠낼 수 있다. 요런 장치를 분별 깔때기다 라고 해요.
원리는 밀도차를 이용해 장치는 분별 깔때기로 우리가 분리하면 됩니다. 자, 분별 깔때기 실험할 때 여기 뚜껑 열어놔야 돼. 왜 열어놔야 될까? 뚜껑 닫고 실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잘 안 내려와 얘가. 뚜껑을 열어야 외부 기압과 내부 기압이 같아서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어. 니네 요구르트 뒤에 요구르트? 요거 뒤에 뜯어서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왜 뒤집어져 있어요? 어?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꽁지 뜯어갖고 먹어본 적 없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 이 무슨 영어세요? 자, 다른 예를 들게. 날계란 먹어봤어? 날개는 왜 먹어요? 나 옛날에 니네는 해본 게 너무 없다. 우리 할머니 집 가면 이거는 너무 날계란 먹는데 참기름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해봤어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았구나. 아니 다른 사람은 누구더라? 자, 잘 들어. 너. 이거 우리가 날계란을 우리가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왜 신선한 날계란 그냥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좋대. 그래서 젓가락으로 여기를 뚫어. 그리고 나서 여기를 또 뚫어. 여기를 막고 또 위에를 뚫어. 양쪽을 구멍을 뚫어놓고 먹을 때는 뒤에 구멍을 열어주는 거야. 여기로 음식물이 떨어지고 계란이 떨어지고 구멍으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서 얘네가 외부 기압과 내부 기압이 같아져야 밑에로 내려오지. 물르는 힘이 생겨야 밑으로 떨어지지. 만약에 뚜껑이 이렇게 되잖아? 여기 공기가 압력이라는 걸 갖고 있어서 얘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해야 되는 건 얘네가 잘 밑으로 떨어지게 하기 위함이야. 자, 왜 먹어요 날개는? 몸에 좋다 그래. 소화가 잘 되고. 그게요? 되게 맛없어 보이는데 왜 어떻게 먹어요? 맛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왜 그것도 있었지? 식물의 꽃잎에 있는 색소를 분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원리는 용해도차야.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류한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색소는 색깔이잖아. 점 딱 찍어서 얘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매를 물속에 담가놔요. 수용성이면 물을 쓰면 되고 지용성이면 기름 종류를 써주면 돼. 그리고 나서 얘가 스스로 증발되는 걸 막기 위해 랩이나 뚜껑을 싸주면 물이 거름 종이를 통해서 흡수하면서 색소들을 데리고 같이 달리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가장 무거운 건 먼저 주저앉고 가벼운 건 더 멀리 더 높은 곳까지 가서 몇 개의 원소로 몇 개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크로마토그래피잖아.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크로마토그래피로 꽃의 색소나 약물의 검출, 우리가 얘네들을 갖다 검사할 수 있다. 자, 우리 그러면 어디 보시냐면 용해도 127쪽에 18번과 21번 풀어볼게요. 18, 21, 22. 자, 127쪽에 18번, 21번, 22번. 크로마토그래피는 너무 쉬워. 용해도 하나만 약간 생각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용해도 하나가 까다롭고 나머지는 됐다 쉬워. 요거까지도 너무 쉬우면 얘네들은 이게 너무 쉬울 거야. 그래서 요걸 넣었나 봐. (21번) 왜 불꽃 반응 왜 선 스펙트럼 보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니? 우리 용재가 어려운 거 나오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네. 피곤해? 왜?
질산칼륨, 그러니까 염화나트륨, 질산칼륨 50g을 염화나트륨 20g, 물 60도씨 100에 모두 녹였다. 물 100g에 60도씨에 모두 녹였다. 영도시로 냉각했을 때 석출되는 물질의 이름을 쓰고 석출량을 구해라. 영도시의 석출 종료량을 구해라. 다들 왜 연필이 안 움직여? 자, 18번. 자, 이하나. 18번 답 뭐 나와? 너도 어려워? 손도 못했어요. 그래? 18번? 손 댄 사람. 현재 녹아있는 양에서 물 100이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현재 녹아있는 양에서 녹을 수 있는 양만큼 빼주면 석출량 나오는 거야. 물 100이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 자, 질산칼륨 0도시에는 녹을 수 있는 양이 13.3g이라고 그래프에 나와 있고, 염화나트륨 35.7g이라고 나와 있어. 자, 누가 석출되겠니? 위에가 넣어준 거고 얘는 녹을 수 있는 양이야. 50에서 13.3 빼면 녹지 못하고 빠져나오는 게 나오겠지. 질산칼륨 36.7g. 야, 어렵니? 왜? 물 100에 이만큼 넣고 0도시에 이만큼 녹을 수 있으니까 빼줘야지. 그리고 얘는 20 넣었어. 물 100에. 불포화잖아. 그리고 35.7? 0도시도 35.7이네. 물 100에 이만큼 넣어서 이만큼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현재 녹아있는 양에서 녹을 수 있는 양만큼 빼면 15.7이 더 들어갈 수 있다. 부족하다라는 뜻이야. 플러스가 나오면 석출량이 나오고 현재 있는 양에서 녹을 수 있는 양만큼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부족해서 더 들어갈 수 있다란 얘기야. 자, 그래서 18번에 질산칼륨 36.7이 정답. 자, 21번은 풀었겠지? 정원아, 21번. 4번. C와 D는 같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같은 높이에 점 찍혔다라는 건 같은 거야. A의 첫 번째 칸에 있는 파란색 점은 E하고 같은 거야. A하고 E는 같은 파란색 점을 갖고 있고 C와 D는 같은 보라색 점을 갖고 있고 A, B, E는 같은 빨간색 점을 갖고 있고 이거 딱 그거하고 똑같잖아. 선 스펙트럼. 자, 22번. 이하나, 22번 풀었어? 풀고 있어? 나왔어? 답? 몇 번? 8번에 염화나트륨은 석출되지 않아. 0도시에 물 100에 35.7까지 녹을 수 있는데 현재 20g밖에 안 넣어줬대. 35.7이 맥시멈 들어갈 수 있는 양이야. 여기서 완전히 녹였다라는 뜻은 무슨 소리냐면 불포화라는 거야. 자, 결정이 석출되기 시작한 온도다라는 건 포화 상태라는 거고 완전히 녹았다는 건 불포화라는 얘기야. 더 녹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왜? 안 돼. 안 돼. 네, 쉬는 시간에 갔다 오세요. 자, 22번 봐봐. 22번 맞춰봐. 몇 번이야? 틀렸어. 안 돼. 자, 4번? 왜 4번이지? 자, 모래, 소금, 철가루, 나프탈렌. 자, 철가루 하면 자석 있으면 될 거고
소금 하면 물이 있으면 되고 나프탈렌은 어디에 녹냐면 에탄올에 녹아. 에탄올에 녹아. 어떤 승화할 승화하는데 얘도 녹아 들어갈 수가 있어. 에탄올에 녹아. 에탄올에. 왜요? 왜긴 얘는 에탄올과 친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자, 그래서 기억 물에 녹아 거른다. 여기에다가 물을 넣으면 누구만 빠지냐면 소금만 물 속에 녹아서 쏙 빠져. 그럼 얘는 증발시키면 소금만 걸러지잖아. 그지? 기억은 좋은 방법이네. 자, 그 다음에 분별 깔때기를 이용한다라는 건 액체 혼합물 섞이지 않는 밀도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얘네 다 고체잖아. 그래서 분별 깔때기는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소금을 걸러낸 상태에 여기에다가 에탄올을 넣잖아? 그러면 나프탈렌이 에탄올에 녹아서 이렇게 빠져나와. 역시 얘를 날려버리면 나프탈렌만 또 나온다는 거지. 자, 디귿은 맞는 답이야. 자, 소금하고 나프탈렌 걸러냈어. 모래하고 철가루는 자석만 있으면 되겠네. 리을. 자, 여기다 하나 넣으면 얘네들 증발시켜야 된댔잖아. 증발 접시에 넣고 얘네들을 가열한다. 답은 그래서 4번이죠. 4번. 이렇게 푸시면 돼요. 정말 무슨 증발 접시 되게 간단해. 근데 고체인데 어떻게 물에 녹였잖아. 소금물하고 에탄올에 녹인 나프탈렌이잖아. 액체 형태야. 여기다가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면 얘네가 설설설 나가. 얘는 빨리 나가겠지, 에탄올, 나프탈렌은. 빨리 갔다 와. 으이. 자, 우리 요거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 129쪽에 9번 풀어봐봐. 129쪽에 9번. 129쪽에 9번. 그러고 보니까 준재도 안 왔네? 준재의 존재를 까먹었네. 어떡하면 좋아. 저 이거 시험 봐요. 봐야 돼요. 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18번으로 가지고. 그치. 지원아, 자석에 붙는 물질 A는 철가루. 자, 철가루 제끼고 나머지 모래, 소금, 나프탈렌, 톱밥이 남는 물질이야. 물에 녹여 걸러진 용액은 물에 녹는 애들 말하는 거지? B는 뭐야? 물에 녹는 소금. 자, 철가루, 소금 탈락시키고 모래, 나프탈렌, 톱밥이야. 자, 그런 다음에 물에 녹여 저음. 가라앉는 물질은 모래, 뜨는 물질은 톱밥. 자, 나프탈렌도 가라앉겠다. 그치? 톱밥만 떠서 톱밥을 분리하고, 자, 모래하고 나프탈렌이 가라앉으면 에탄올에 걸러져서 고체로 남는 이는 나프탈렌. 그리고 에탄올에 녹지 않는 얘는 모래. 아니, 톱밥. 아니지. D는 뭐니? D. 티가 너무 어려워요. D가 모래. D가 모래. 그렇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B는 소금, C는 톱밥, E는 나프탈렌. 요렇게.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의 특성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야.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서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물하고 친한 성질하고 물하고 친하지 않는 요 성질을 좀 구분해 주면 훨씬 더 쉬워요. 자, 물과 친한 애들 에탄올. 그리고 물과 친하지 않는 지용성 애들은 식용유.
그 다음에 사염화탄소 요런 것들. 근데 자, 에탄올이 소금하고 설탕은 녹이지 못해요. 얘는 물하고 친해서 물에 녹지만 에탄올에 녹지 않아. 에탄올에 녹는 건 뭐냐? 나프탈렌.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요 정도 하나 구분해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요거 다음 주 숙제고요. 124에서 131까지 숙제고요. 더 있어요. 응? 더 있어요. 아니요, 없어. 자, 칠판에 이따 다시 한번 적어 드릴 거고. 자, 어디 보냐면 우리 해수의 순환, 습관과 해수의 순환. 습관과 해수의 순환. 요거 볼게요. 내가 출석 체크를 안 했어.